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 손상TV 손상대 준PD의 3060 찍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김상조가 갑자기 사퇴를 하고 문재인이가 초스피드로 결재를 하는 이유가 보니까 문재인이가 뭔가 이제 한 말씀 하려고 아마 한 것 같은데, 김상조가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시는 것처럼 저번에 노영민이 나갈 때 그때 김상조 같이 나간다 그랬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노영민이 나가게 두고 김상조에 대한 사표를 반려했던 게 바로 당시 문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김상조를 잘랐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이번에 김상조가 저지른 이 일이 문재인으로서도 뭔가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 자, 이거 지금 김상조가 문재인한테 지금 잘리긴 했지만, 경질당하긴 했지만 뉴스에서 계속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근데 이게 안 잘렸다면 더 문제가 큰 거죠. 아니, 이걸 안 잘라 또? 난리가 나죠. 이게 문재인이 자른 건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정도 죄를 저지르고 잘렸으면 조용히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또 뭐 끝에 말을 또 하고 가요. 자, 뭐라고 말을 하겠냐. 큰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빨리 물러나는 게 마지막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정권이 지금 남은 게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김상조 이분 가라고 했던 게 임기 초 때부터예요. 소득 주도 성장인가? 그거 할 때부터 국민들이 제발 좀 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와서 빨리 물러나는 게 마지막 역할이다? 그게 국민을 향한 도리다? 엄청나게 빨리 물러나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제가 볼 때 한 천년만년 청와대 있으려나 봐요. 원래 한 천년만년 청와대 있으려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갔다는 거지. 빨리 이게. 물러나야지. 그러니까요. 야, 빨리란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 같아. 빨리란 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몰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 적폐가 문재인 바로 옆에 있었다 또. 왜 이렇게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보니까 이 부동산과 관련된 적폐가 바로 이 엑스맨이 바로 문재인 바로 정책실장으로 있었던, 문재인이 그렇게 아끼던 바로 김상조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이나 이거 집값 안정 전시만 다 털어가지고 결국은 문재인이 김수현과 김상조를 써서 오늘날 이 부메랑을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초기에 이 두 사람 안 된다고 그만큼 난리지겠는데, 문재인은 끝끝내로 가다 국민들에게 좀스럽다다가 결국은 좀스럽게 사과하는 이 꼬라지가 돼버렸네. 저는 그리고 참 여기 보면 청와대 사람들 참 인생 편하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편하게 살았죠. 아니 보면은 대모 고마이가 그러니까 흑석 김우겸 선생도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 투기해놓고 아내 핑계 대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열린민주당인가 거기 갔다가 지금 배지 달았잖아요. 배지 달았어. 인생 참 편하게 살아요. 그래 보십시오. 누구냐 얘 김상조도 이렇게 지금 국민들 열받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 삶을 파탄의 지경 이뤄놓고 지금 쥐가 잘못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어요. 또 그냥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그만이에요. 인생 되게 편하게 살아요 보면은. 와, 저는 이거 서청대 보내야 돼요. 국민들에게 작은 실망이다. 본인 입으로 큰 실망을 줬다 이러면 정책 수행을 잘못한 데 대한 그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이거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야 말대로 제가 볼 때 소급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돼. 네. 아니 나라를 망쳐놓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끝날 것 같으면 어떤 일 못하겠냐고. 그러니까요. 자, 게다가 오늘 보니까 김상조가 거짓말까지 쳤더라고요. 그래? 네.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김상조가 이제 집이 두 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자신의 강남에 갖고 있는 집, 하나는 금호동에 갖고 있는 집. 그래. 자, 근데 이제 자신이 금호동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전셋값이 올라가지고 자기가 세를 놓고 있는 그 강남의 집에 부동산 그 전셋값을 14%나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보십시오. 전세를 1억 2천 올려받고 막상 자신이 지금 새 들어 살고 있는 집에다가는 5천만 원을 냈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원래는 김상조가 말했던 게 내가 지금 새로 살고 있는 집에 전세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강남에 있는 집에 세를 14%나 높여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14%까지 올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자기가 새 들어 살고 있는 집에 5천만 원이 올랐으면 강남집도 똑같이 5천만 원 올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새 들어 있는 집에다가 5천만 갖다 주면서 자기가 세를 주고 있는 강남집에다가는 14%를 해서 1억 2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뭡니까?
7천만 원 이득 본 거예요, 지금. 아니 처음에는 뭐 목돈이 필요했다 이런데 그 목돈이 뭐 지금 사는 집에 뭐 2억인가 올려달라 이런데 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세 집에 살고 있는 집에 이제 뭐 전세값이 올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목돈이 필요해서 지금 자기가 임대차 3법 발표하기 전 이틀 전에 14%를 올렸다는 게 김상조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1억 2천만큼 올렸기 때문에 1억 2천에 올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쥐가 새들과 살고 있는 집 금호동의 집에는 5천만 원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강남집도 똑같이 5천만 원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뭐 조금 더 올린다 해. 한 7천만 원 올렸다 그래. 근데 자기가 사는 집에는 5천만 원 갖다 주고 자기가 세 주고 있는 데는 1억 2천 받고 이 사람 7천만 원 벌었잖아요. 자 그럼 이 7천만 원 어디다 썼습니까? 어디다 썼나요? 쫓겨날 때 쓰려고 만들어놨.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그 시기에 은행 대출금을 총 2억 원 상환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뭡니까? 부동산 투기죠, 이게. 이게 부동산 투기죠, 이게. 대출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고 국민들 보고는 임대차 3법으로 묶어두고 그래서 전세값 못 올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는 또 왕창 그쵸. 근데 지는 임대차 3법 발표하기 전에 이틀 전에 14% 올려놓고 7천만 원 벌어가지고 그거를 대출 상환금으로 갚은 거 아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왜? 실제로 갚은 내역이 있어요. 내역이 있어요. 총 2억 원을 갚은 내역이 있어요. 2억은? 네, 2억을. 그럼 이 7천만 원 2억 중에 과연 안 넣었을까요? 거의 늘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니 안 넣을 수도 있어. 돈 많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어거지로 저 원래 받은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야 말대로 투기죠. 이거야 말대로. 그러니까 그야 말대로 이 정권의 부동산 적폐, 이 정권의 엑스맨, 그 사람이 바로 진정 김상조였다. 네, 이게 여실하게 드러낸 겁니다. 전부 저거들 재산 불린다면 미쳐 있었지 뭐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작은 국민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알았는데 지금까지 문제에 끌고 오다가 이제서 내보내고 이 뭐 하는 짓이냐고요. 자,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민주당이랑 문재인이가 쇼를 합니다. 자, 갑자기 오늘 민주당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갑자기 이제 김종민이 내가 조국이야 했던 김종민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집권 여당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려야 마땅하다.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하기 위해 정책이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갔다.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고서는 이제 민주당이 사과를 한 겁니다. 아니 사과를 하려면 진짜가지. 꼭 뭐 선거 때도 사과해야 되나? 저는 참 웃긴 게 뭐냐면 아이고.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수가 약해. 그러니까요. 이게 참 웃기다는 게 뭐냐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4년 내내 국민들을 막 때렸어요. 피를 발려서 그러니까요. 막 때렸어요. 부동산 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의 전신만신 재산권 제한시키고 전신만신 집값 올려가지고 세금 많이 뜯어갔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재산권도 제한받아 세금도 더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실컷 맞았습니다. 피부로 막 느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자신한테 와가지고 4년 내내 막 때리다가 갑자기 와서 미안해. 이러면 그 사과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거냐고요. 아니 미안하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지.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이거 완전히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병 주고 완전히 소금 뿌리는 거죠. 완전 이거는. 아니 우리가 아스팔트 왜 나가냐고 이런 오만하고 이런 꼬라지를 뜯어 고치라고 나가서 그 소리 질렀으면 그때 얘기 안 듣다가 그때는 국민들한테 완전히 개판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사유재산권도 마음대로 활용 못하게 만들어 놓고 뭐 선거 때니까 표 달라고 갑자기 와서 뭐 정부 여당이 오만했다. 오만했으면 정권 내려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저희가 오만하다. 이 정책 실패 정책이다. 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까? 이 정권이 무려 부동산 정책을 28번인가 바꿀 때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야 오만하다. 이거 땜질식 그만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어떻게 했어요? 변창흠이 김현미 데려다가 임대주택 가가지고 쇼까지 했어요. 임대주택 가서 와 좋습니다. 와 잘 짓네. 이러면 쇼까지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매덕 쳐발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자 그때도 암소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과연 이걸 국민들이
민주당이 정신 차렸구나라고 생각을 해줄까요, 과연? 택도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정부 여당이 오만했다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하려면 사과하지 말고 손 털고 내려오라고 그냥. 그게 국민에게 대해서 해야 될 도리 아니냐고. 자, 제가 민주당에다가 하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사과가 진심이 돼야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투기 의혹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고발 다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뭐 고발도 고발인데 뭐 양양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이원영 뭐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있어. 배지 떼십시오. 그렇지. 배지 떼면 돼요. 출당. 아, 배지 떼면 민주당이 뭐 좀 하나 보구나. 출당이 아니라 배지 떼면 돼요. 사퇴하십시오. 그러면 민주당이 배지까지 포기를 하면서 부동산 뭔가를 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사과하지 마시고 관련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이 지금 7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투기 의혹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배지 떼게 하세요. 그럼 됩니다. 네, 제가 방금 알려드렸어요. 김종민 최고의원님은 우리 이낙연 전 대표는 김태년 대행은 배지 떼게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댕아리만 가지고 사과하는 거 이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 사과할 것 같으면 이거는 국민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인생 편하게들 사신다. 그러니까. 아니 아까 김상조도 죄송합니다 하고 청와대 떠나고 그리고 7천만 원 벌었어요. 그리고서는 대출금 갚았단 말이죠. 자, 김정일 보십시오. 4년 내내 국민들 그렇게 피말리게 해놓고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내보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문재인이까지 그럽니다. 자, 문재인이까지 오늘 갑자기 지위고와 정치 유불리 막론하고 투기를 파헤쳐라.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유불리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 게 누굽니까? 이 정권이잖아요. 집 가진 국민과 집 갖지 못한 국민들을 편갈라서 집 갖지 못한 국민들을 자신들의 표로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차 3법이란 걸 만들었던 게 이 정권 아닙니까? 쥐들 좋을 때는 실컷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편가르더니 쥐들이 불리하니까 이제서야 정치 유불리를 막론하고 투기를 파헤치재요. 김상조 투기나 파헤치십시오. 김상조 투기나. 아니 김상조는 문재인 투기라 봐야지. 아니 문재인이 입에서 어떻게 지휘고라는 얘기가 나오냐고. 자, 저는 게다가 오늘 문재인이가 회의를 주제를 했는데 이 회의 주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야, 엄청 웃기더라고요, 저는요. 그래? 자, 뭐라고 썼냐? 긴급, 일단 긴급입니다. 긴급.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 근데 좋은 거 다 갖다 넣었어, 그냥. 아니 근데 제목 좋네. 근데 이 제목에 부합하려 그러면 이 정권 내려오면 끝나는 거야, 깔끔하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그거 7명 떼치 떼십시오. 좋은 거 다 갖다 넣었어요. 공정, 반부패, 뭐 다 갖다 넣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요즘 중국이 보면은 좋은 거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오늘 뉴스 보니까 삼계탕도 지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김치에 이어서, 한복에 이어서. 칼국수 뭐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땐 진짜 중국 같아요, 완전히. 그냥 좋은 단어를 보면 다 가져가고 싶어요. 뭐 공정, 정의, 뭐 반부패, 평등, 뭐 기회, 평등, 그냥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쓰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전부 저거 거야. 그러니까요. 야, 아니 어디서 그 문재인이가 지휘고와 정치 원리 막론하고 투기 파헤쳐라. 아니 국민들이 당신 보고 이거 뭐 아스팔트 위에다 10일 농사를 어딨냐 뭐라 했지 우리 보고? 국민들 보고? 좀스럽다. 좀스럽다 했잖아.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불리하니까 지휘고와 정치 원리 막론하고 투기를 파헤쳐라? 아이고 창피한 줄 알아. 그러니까. 그만 겉다리사 다 내려와. 아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단어 선택을 할 때 워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딩을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좋은 단어를 갖다 쓰고 싶고 아무리 자신이 내세우고 싶어도 뭔가 좀 워딩이 국민한테 공감이 가야 되잖아요. 진짜 뭔가 좀 해보려는구나. 공감이 가야 되는데 이 정권 4년 내내 그렇게 해놓고 이런 말을 하면 국민들이 공감이 갈까요? 꼼수 뭐. 그러니까요. 화가라. 국민들은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입으로만 씨부리지 말아라. 그래. 직접 행동으로 보여라. 그래서 제가 안내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배지 떼게 하십시오, 7명. 문재인이 뭡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투기를 파헤치라면서요. 민주당 가서 양양자 만나고 양이원영 만나고 7명 국회의원 불러다가 설득하십시오. 그렇지. 야, 이번에 니들이 떼야 돼. 니들이 떼야지만 국민들이 좀 덜 열받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7명 떼자.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이 말에 어느 정도 저는 공감이 갈 것 같으니까요.
자, 문재인 직접 나서서 배치 떼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김상조의 진짜 국민 눈에 벗어난 이 행각하고 아까 김종민이가 뭐 사과한다는 거하고 지금 문재인이가 뭐 지고와 정치 분리 투기 파헤쳐라 같은 얘기 아닙니까? 고민정이 울겠네. 자,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김상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바로 이광철 때문에. 이광철이 뭐 이제 후출된 거? 이광철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자, 얼마 전입니다. 이제 검찰, 이 변필권 부장검사가 얼마 전에 대검과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잇따라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자, 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과거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과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윤규근, 그러니까 윤규근과 관련돼가지고 이걸 덮기 위해 했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당시에 윤 전 고검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분, 윤갑금. 네, 윤갑금 고검장이 있었는데, 당시에 JTBC가 어떤 보도를 했었냐. 이 윤갑금 고검장이 당시 건설업자 윤 씨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같이 골프를 친 적이 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연이 있다. 그래서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뭔가 연관돼 있다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JTBC가. 자, 근데 이걸 이제 윤갑근 전 고검장이 화가 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7천만 원 승소를 했어요. 맞아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JTBC가 졌어요. 네, 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수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필권 부장검사 이거 맡고 있고, 여기 관련돼서 대검과 서울중앙경찰청, 게다가 서울서부지검까지 싹 다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서울경찰청을 했다고? 네, 경찰이 그때 있었습니다. 경찰이. 네. 이거를 싹 다 압수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이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과거사 진상위원단. 네. 김용민이하고 네. 이규원이하고 뭐 이런 데 있어요. 여러 명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 사람들이 있는데 썼는데, 당시에 이 이규원 검사, 문제가 되는 이규원 검사가 어떤 걸 썼냐? 당시 면담 보고서라고 썼습니다. 면담 보고서. 네, 면담 보고서. 그러니까 윤중천 면담 보고서라고 썼어요. 자, 썼는데,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썼는데 이게 보니까 허위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JTBC 보도도 허위였고, 이게 막상 까니까 윤중천이라는 사람도 스스로 난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면담 보고서 자체가 허위다. 허위다. 지금 이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어마어마한 증거가 하나 발견됐다는 겁니다. 자, 바로 뭐냐면은 보여드립니다. 바로 이규원 검사가 청와대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이광철이가 문제가 되는구만.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윤중천 면담 보고서라는 걸 이규원 검사가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지. 근데 그때 당시 이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이규원 검사는 그때 이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에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즉, 면담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구하고 이걸 작성을 한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아무도 대동을 안 하고. 소설 쓴 거지. 그죠, 소설을 쓴 거죠, 한마디로.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동안에 청와대에 있는 이광철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걸린 겁니다. 통신 기록이 나왔다는 얘기네. 그쵸. 끝났네요. 끝난 거죠. 끝났어. 이 통신 기록은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이거 나중에 통신 기록이 안 되면 통신 내용까지도 공지 볼 수 있어요. 자, 큰일 났네. 게다가 이규원 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서 주고받은 쪽지와 이메일까지도 압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규원 검사가 청와대 이광철과 어떤 얘기를 나누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거를 공모를 했는지가 지금 이 검찰 측에서 밝혀내려고 다 찾아놨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일단 이광철이는 소환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일단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통신 기록이 나왔으니까 그쵸? 확인한다 해도 불러야죠. 네, 불러야죠 이제는. 자, 그러니까 이거 결국 뭐겠습니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거는 뭔가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돼서 뭔가 공작을 한 게 걸렸다. 이 정권 초기 조국이 있을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뭔가 공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공작이 과연 뭘까? 바로 이거죠.
제가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버닝썬. 자,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이제 관련돼서 언론에 보도가 될 때가 언제냐면 이 버닝썬 사태가 막 터질 때예요. 맞아, 한참 때. 네. 그때 당시에 소위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그 이제 윤규근. 윤총경. 네, 윤총경이라고 그러죠. 윤규근. 그때 당시 이 사람이 청와대 민정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버닝썬에 뭔가 개입됐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청와대까지도 이제 뭔가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경찰청장이라는 민감 요의가 나와가지고 이거 김학의 사건 뭔가 문제가 있다. CCTV에 얼굴이 보인다. 이딴 소리를 하는 줄 알고 문재인도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철저히 검경에 명운을 걸어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여론이 바뀌었어요. 버닝썬 사태가 막 지금 터지고 있는데 이거를 김학의 차관 사건으로 딱 묻혀버린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고서랑을 2개를 작성을 했는데 그걸 누가 작성했다고요? 이규영 검사 작성을 했다고요. 근데 이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보고서가 허위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봐서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가 다 거짓인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들어갔는데 지금 어디까지 찾았냐? 이규원이가 이광철과 통화했던 내용, 즉 면담을 보고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둘이 통화한 내역까지도 검찰이 다 찾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문재인 입에서 김학의 사건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이 큰 사건을 이강철이 혼자서 자작을 하기는 어렵다. 힘들죠. 그러면 결국은 비서관이 수석에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당시 수석이 그 뭐였죠? 조국이다. 네. 그러면 조국은 과연 이 사건을 알고 문재인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과연 이런 공작을 하면서 혼자서 얼버무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고를 했을 것이다 본다 그러면 빨리 이강철 불러서 수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작전인지. 완전히 핵폭탄 하나가 제대로 터졌다는 겁니다. 윤필건 화이팅. 그러니까요. 야, 윤필건 변필건 부장검사가 지금 하는 행동을 봐서는요. 윤석열 총장보다 훨씬 나.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히 지금 변필거 부장검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성윤이가 수사비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사비도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 넘기지 마. 네, 지금 이성윤이가 결제를 안 해줘가지고 수사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냄새를 딱 맡고 지금 이광철과 이규근이 서로 통화한 내역까지도 다 찾아놨다는 거죠. 자, 조만간에 과연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첫 번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가지고 공작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지. 두 번째, 버닝썬을 덮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버닝썬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거는. 버닝썬에. 버닝썬에 이렇게 공작을 해서 덮을 만한 어마어마한 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리기로는 중국까지도 개입이 돼 있다. 그렇지. 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즉, 버닝썬이라는 게 터지면 진짜 이건 뒤집어진다. 이건 진짜 뒤집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공작을 펼쳤다라는 게 지금 그림입니다. 그때 당시에 버닝썬 터지고 이 뭐나 김학의 막 할 때 그 민주당에서 뭐나 장자연 사건 끌고 들어가지고 맞아요. 사건을 완전히 물타기 비빔밥을 만들어 놔가지고 버닝썬 빠져나갔어요. 근데 결국은 이 김학의를 거짓말 조작을 해서 공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진씨는 발견이 생겼네. 사실 버닝썬에 그때 중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았나 막 이런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버닝썬이 그러니까 그거만큼 이 정권 진짜 아킬레스건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잖아요, 이거. 보고서랑을 2개나 작성을 했는데. 그렇지. 뭐 엄청난 컨제이고. 네, 그러니까 보고서를 2개 작성했는데 이게 지금 법원 판단으로 보면은 허위였다라는 게 드러난 거고 더 나아가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도 보니까 이게 불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허위였고 출국 금지하는 것도 불법으로 있었는데 그럼 이 자들이 도대체 버닝썬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공문서도 허위로 작성을 하고 출국 금지도 불법으로 하느냐 이거죠. 그럼 뭐겠습니까? 버닝썬이란 걸 제대로만 파고 제대로만 터트리면 진짜 뭔가 어마어마한 게 있다 이거는.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게 있다. 이건 진짜 뒤집어질 정도가 있다. 이거는 뭐 문재인 혼자 죽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초토화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좌파 전체 아마 주사파 초토화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반인도 아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버닝썬을 덮는데 희생양으로 썼다? 이게 작은 사건이겠냐고 이게.
엄청난 뭔가 숨어져 있다 봐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지으면서까지도 덮어야 될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버닝썬 사건을 다시 한번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도 그때 갑자기 꾸려졌어요. 여기도 조사 들어가야 돼요. 그때 다 불러다가 진짜 이 콩밥 먹으려면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거기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 지금 소환 조사를 했고 거의 지금 이광철만 제가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광철 네, 그러니까 이광철이 지금 통화한 내역을 걸렸습니다. 그렇지. 이 사람은 지금 최소한 참고인 신분이라도 와서 조사를 받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또 한 번에 지금 헛짓거리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꼭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얼마 전에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지금 이 선거 국면, 이 LH 사태와 관련돼서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나는 가운데 법안을 하나 발의했어요. 그것도 무려 몇 명이냐? 73명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73명. 네, 73명. 그러니까 민주당, 뭐 무소속, 정의당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73명이 법안을 하나 발의했어요. 자, 그 법안 발의가 뭐냐? 바로 요겁니다. 이야. 민주화 운동 자녀의 교육, 취업 지원을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 법안이 뭐냐면 유신 반대 투쟁, 유골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도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해 그 배우자 자녀에게 교육, 취업, 의료, 양육, 대부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을 포함하여 열린민주당, 정의당까지 무려 73명이 공동 발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미쳤구만 미쳤어. 아니 저거들이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아니,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아니 5.18도 이지랄하더니 아주 갈수록 또 과간이네 아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80석 갖고 있잖아요. 이때 해먹어야 된다. 그래 이때 나라도 우리가 다 훑치자 이제. 그러니까 이때 통과시키고 해먹어야지 다시는 기회가 안 온다.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권.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뭐 한때 화염병 좀 던지고 뭐 민주 운동했다고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배지 달고 있고 고위공직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어쨌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 자신들에게. 그럼 이걸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법을 발의해야 돼요. 소위 유공자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73명이 공동 발의를 했다는 거죠. 자, 되게 웃긴 거죠.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읽어봤어요. 댓글을 읽어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당신들만 유신 반대하고 유골항쟁한 게 아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 나도 그때 데모했는데 보상해줄 거냐?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돈 없고 백 없는 다수의 보통 사람을 음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사회주의 운동인데 돌과 화염병 좀 던졌다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게다가 그것을 상속화시킨다면 북한의 세습과 무엇이 다르냐. 똑같이 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열이 받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 제가 항상 말하지만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금이 언더 때입니까? 국민들이 특권층, 기득권, 특히 좌파 기득권과 관련돼서 이골이 났을 정도예요. 문재인 지지율 보십시오. 전 연령에서 다 지지를 안 해요. 그런데 저거들만 또 처먹어 살죠. 그죠? 근데 그 가운데 민주화 유공자를 만들겠다? 그리고서는 이거를 세습을 시키겠다? 야,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누가 발의한 거? 오원식이 발의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누구야? 서른입니다. 그렇지. 자, 과거에 우원식이 한번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반대가 부딪혀가지고 안 됐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이 법안 발의할 때 2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73명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73명이 설득이 된 거예요, 이 법안에 관련돼서. 이거 여차하면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통과 못 시키고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대학에 대한 현황을 보면 이미 민주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 특권층과 관련된 소위 이것 좀 했다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자녀들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어요.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뭐. 민주화 전형이란 게,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진짜. 민주화 전형이란 게 있대요. 이게 보니까 연대가 30명, 고대가 3명, 아주대가 3명, 전남대가 21명 해가지고 최근 5년간
98명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연대에는 치대. 치대? 네, 치대. 어이구, 그다음에 의예과, 의대. 개판도 안 해. 의대 치대가 이 전형으로 18명이 합격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명문대라 그러죠. 연대, 고대도 있고 이화여대도 지금 이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민주화라는 이름으로써 누군가는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걸 더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는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누군가는 여기에 손해를 보고 있을 거 그쵸. 아니에요.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평등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민주화 운동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아니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누군가는 그러면 사진 한 장 남겨놓으면 민주화 운동 한 거를 쳐줄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게 뭐 자기는 했다고 자료가 없어서 증명 못 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닙니까? 이거 증명이 안 되잖아요. 민주화 운동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제가 만든 용어가 민주화 운동이지. 그때 거꾸로 데모를 안 하고 거꾸로 나라 걱정했던 사람들은 이자들은 진짜 말로 북한에 지령받은 데모꾼들이었어. 데모꾼. 그러니까. 매번 나라 경제를 뒤집어 엎고 국가 정책에 반대하고 매연 나와서 뭐 북조선 좋다고 이랬던 인간들 아니냐고. 이런 인간들이 그냥 와서 민주화 배치 달고 좌파 정권 들었으니까 민주화 유공자 만들어가지고 국가 돈 다 받아 처먹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자식인데까지 물려주겠다? 이런 것들 다 잡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까? 민주당이나 소위 정의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세습 금지. 재벌 세습하지 말아라. 더 나가서 특혜 받지 말아라. 특권층 타파, 기득권 타파를 외쳤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 근데 쥐들이 더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젠 법까지 발의해가지고. 아니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민주화를 파괴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이자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 지금 현재 주사파 이 좌파 정권 아니냐고요. 그리고 전신만신 학교에서 뭐 데모 좀 했다는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화를 다 그냥 작살내고 있잖아요. 아니 대학 다닐 때 데모를 저거 혼자 했냐고요. 앞잡이 쓴 새끼들은 전부 다 그렇게 저거들 다 혜택 받아야 되고 나머지 뒤에서 돌 맞고 눈팅 까지고 다리 부러지고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대학 다닐 때 지 몇 명만 데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사이가 어디 있어 이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좌파들이 소위 좌파 기득권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 절대 정신 못 차린다. 돈만 보면 정신 한장을 하는. 그러니까요. 절대 정신을 못 차린다.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결국 다 쇼다. 이게 한 번 더 드러난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이게 법안 10명이면 발의가 되거든요. 10명도 아니고 무려 73명입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 누구보다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를 세습까지 해주고 싶은 거죠.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내쫓아야죠. 쫓아야 돼. 내쫓아야죠. 나라 개판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나라 돈 뜯어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 다 내쫓아야죠. 내쫓아야죠. 아니 지금 보십시오. 좀 있으면 어떤 법안 발의되겠습니까? 5.18법 똑같아요. 민주화 전형 입학자에 대한 뭐 여기에 반발을 하거나 헛소리 삑삑하면 이것도 징역 10년에 뭐나 벌금 7천만 원. 이 법안 나온다고 안 보라고요. 그러니까요. 5.18과 똑같이 갈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슬슬 연기를 뿜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법안 발의가 땅땅땅 두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를 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보고 야 이거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잖아. 우리는 니들 배지 달아준 이유가 니들 기득권 유지라고 한 게 아니야. 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내쫓아야죠. 아니 지금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해서 이 민주화 이 세습 체제를 만들려 그러면 그 아버지나 그런 놈들이 민주화를 파괴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난 40년간 민주파리에서 처먹고 살 대로 다 처먹고 호의호식 다 누리고 배지 다 달고 건자에 다 앉았으면 해체할 거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민주파리 이 걸레 장사를 하고 자빠졌는데 이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면 안 됩니다. 민주화 같은 소리 하는데 민주화 파괴자들이에요. 민주화 파괴했으면 다행이고요. 나라를 파탄시키겠는데 네. 오히려 전부 다 재산 이뭐나 친일파처럼 재산 몰수 다 해야 돼 이거요. 거꾸로.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어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민주화하고 헛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진짜. 자, 이걸 아셔야 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 많이 아셔서 반드시 반대를 해야 되고 이거 관련돼서 입법을 동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역구 전화 걸어가지고
야, 씨, 이거 당장 빼라.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법안 발의 못하게 됩니다, 이거. 아니 다른 것보다 대학 다닐 때 똑같이 그 뭐나 집회 현장에 한 번 뭐 데모하는데 한 번 나갔다든가 아니면 돌멩이 하나 던졌던 사람들 다 나오세요. 어차피 다 민주화 합시다 우리가. 뭐 이런 새끼들이 때문에 다 저거인데 호의호식하라고 독거를 뭐 독재권을 줬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독점권도 이런 독점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 갔다 온 게 자랑입니까? 누구나 안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무엇보다 저는 가장 열받는 게 뭐냐면 진짜 유공자들이나 챙겨주십시오. 보자 하니까. 천안함 유공자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천안함 진짜 유공자부터 챙겨주세요. 챙겨야 될 건 안 챙기고 지들 밥그릇부터 챙기고 있어요. 아니 천안함 연평예전 더 멀리 가서는 월남 전쟁에서 아직 전투수상도 못 받은 고령의 참전 용사들이 수두룩한데 이 나라에 저것들이 뭘 했다고 민주화 운동 같은 소리 안 해. 대한민국 경제를 거꾸로 돌린 인간들이에요 이것들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하나하나 했더니 아주 지 혼자 바로 처먹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아주 바로 이 공산주의 이론에 머릿속에 박혀있으니까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짓을 김일성 같은 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기득권들이다. 기득권도 이런 기득권이 없다. 나라가 왜 가다가 여기까지 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진짜 기득권도 이런 기득권들이 없다. 진짜 이 기득권들 타파해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좌파 기득권들에 대한 우리가 실체, 이 본질을 진짜 우리 이제 국민들이 많이 깨달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입법 동의한 73명에 대해서 진짜 강력하게 우리가 엄벌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화 운동 아닙니다. 반민주화 운동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대체가 우리가 상식과 어떤 정도를 얘기할 때는 국민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자, 마지막으로 손상TV 후원해주시는 우리 황칠 오메기 떡,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같은 거 막 떡을 가지고 막 기싸대기를 한번 올려붙이면 좋겠네. 아우 화가 나네 진짜. 자, 이런 나라 꼬라지 안 보기 위해서라도 4.7 선거, 내년 총선, 내년 대선 확실하게 판을 갈아엎읍시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